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현 변호사. 네, 그 대법원장 후보 이균영 후보자가 예. 재산 등록 10억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법을 잘 몰랐다.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왜 그러냐면 판사가 더구나 대법관 원장 후보자가 법을 잘 모르면 어떡하냐. 이 논란이 있었고 이게 재산 등록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또 5년 동안 2억 넘는 그 주식으로 인해서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1년에 한 4천 이상 받은 건데 그 주식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참 곤란하죠. 네. 그다음에 이분이 2018년에는 민주당 안산시장이 본인 부채도 아니고 가족, 그다음에 가족들의 그 부채를 축소 신고한 거에 대해서 당선 무효 재판을 했어요. 유죄 판결을 유죄 내렸죠. 판결 200만 원에서.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이면 무효니까. 재산을 뭐 늘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배우자랑 아버지랑 이제 자녀들의 부채, 아마 이거는 모르겠어요. 부채는 뭐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승계지 부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하게 판결했던 분이 정작 본인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5년 동안 2억이나 배당받은 거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몰랐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네.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부결적으로 민주당은 마음을 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이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또 많이 있었단 말이죠. 뭐 역사관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48년 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단 헌법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 보통을 잇는다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뭐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 뭐 피해가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부결은 기정사실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도 좀 난감해한다던데 맞나요?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통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결국 직무 역량 플러스 후보자의 도덕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봐도 민주당에서 이균영 후보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 제기하는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어떻게 보면 판결상에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치 그 예전에 이른바 백남기 농민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경찰들이 1심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를 하면서 유죄로 판결해서 소수자 보호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는 등 판결 자체가 어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정말 법대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내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히 뭐 개인적인 그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제 그 법원 내에서 고등법원 고등법원 승진 또 그리고 또 남부지방법원장 또 대전 그 고등법원장까지 하시면서 법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실력과 어떻게 보면 인품을 인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재산 신고나 이런 부분이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이제 일부 지자체의 그 재산 신고와 관련되는 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그런데 판사 출신으로 법을 몰랐다는 대답.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저희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난감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해서 자리를 그 직을 채우지 못할 만큼의 어떤 중대한 하고 명백한 하자냐, 이것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그 민주당 그
에서도 좀 큰 틀에서 사법부에 대한 예. 독립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신속한 어떤 통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들한테 준 증여에 대해서 뭐 증여세 부분도 잘 몰랐다 그러고 유학 부분도 잘 몰랐다 그러고 다 몰랐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사가 법을 모르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가서 물어봅니까? 최진영 변호사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의 전국 상황이나 이런 구도로 봐서 아마도 부결될 걸로 예상하시죠? 저는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원내 그 새로운 원내 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스템이 뒤안길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위기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 새로운 예. 협치의 시발점이 바로 이 대법원장 후보의 어떤 인준 동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새 원내대표 뽑기 전에 인준 표결하지 않나요? 표결은 지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25일 예정돼 있었는데 26일 원내대표 뽑으면 그 후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10월 10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새 원내대표는 뭐 지금 구도로 봐서는 그냥 당연히 친명계 쪽 아닙니까? 뭐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번 나왔던 분들은 다시 나올 텐데 어차피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책임지고 사퇴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아마 제가 보기에 원래 모든 정치가 뭐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반작용이 있을 걸로 보고.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대법관은 모두 국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두 분은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분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분 두 분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아마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 협치가 되든지 대화가 되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자, 금주에 핫했던 한마디 최진영 변호사는 뭘 골라오셨습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 그 국회의원은 끝까지 색출해 가지고 정치 생명을 끌어놓겠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말씀이. 네. 정말 더불어민주당이랑 간판을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간판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함께 가지 못하고 이름은 더불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비민주적인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입장 한간에서는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 투표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정상적인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어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어떤 그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말씀을 꼽아봤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아까 전반부에 좀 많이 나눴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처음으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맡겨지게 됐습니다. 조금 아까 이 금주에 뜬 인물로 네.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이 초반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해낸 김용민 의원을 꼽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어떤 의미 어떻게 부여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당초에는 저 될 거냐 말 거냐 이랬지만 검사들의 지금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고 검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아시겠지만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희성 씨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소유예됐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죠. 다시 기소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뭐 교과서에는 있지만 인정된 게 경우 없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담당 검사는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검사라는 게 성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 실현 의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과 공무원사의 성실 의무도 있고 이런 걸 반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려고 봤더니 이거 처벌하려고 했더니 공소시효 지났어요. 책임 안 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4명이었습니다. 그 우리 라임 사건에 그 접대받은 분들. 3분의 1, 5분의 1 잘라가지고 93만 원 잘라가지고 결국은 무죄 받았거든요. 100만 원 이하가 됐다고 해서 무죄 받았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뭐 어떤 검찰청 내에서 징계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접대 93만 원에도 받은 거거든요. 일반 공무원이 93만 원 징계 받으면 바로 파면이에요. 근데 검사니까 징계 안 받았죠. 이분들도 나중에 아마 대상이 될 거로 보는데 저는 아마 지금 검찰이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공무원 5년 동안 못 하고요. 변호사도 5년 못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최초의 사례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어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뭔가를 했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했어. 그런데 그분은 이제 좀 있으면 1, 2년 있으면 떠나요. 보통 한 6개월 1년에 가버리니까. 그럼 나가다 책임져야 돼. 이런 이제 딱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예. 위법한 검찰의 행동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할 수 있는 충분한 견제가 이제 작동되는 것이다. 그런 논리네요. 그렇죠.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재가 결정할 거라고 물론 봅니다. 헌재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주장이 입증이 되는 것이지만 헌재가 만약에 기각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집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데요. 물론 아직까지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무죄 추정이 된다고 하면서 탄핵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기소유예가 했는데 이후 수사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를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탄핵까지 할 만큼 되느냐. 그리고 이 사건은 벌써 하려고 하면 옛날에 했었어야죠. 이미 벌써 공소시효조차도 범죄가 됐을 때에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을 못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하면서 봐라.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쁜 짓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식으로 이 프레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헌재가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판결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당연히 뭐 형사재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헌재에서 부정한다? 그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쉽진 않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민주당 측이 밝혔는데요. 의료진이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해서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 단식이 중단됐다라고 지금 일단 민주당 쪽에서 발표를 했네요. 의료진들이 내린 조치다. 또 이런 보도도 있고요. 자세한 소식은 이제 또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어질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판사를 한번 앞으로 만약에 국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하면은 아마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자들은 이제는 판사에 대해서 탄핵하자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이 좀 지나칠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써 지난 지가 언제 건데 지금 가지고 와서 철진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뭡니까? 오히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피해 회복을 빨리 받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사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정당성이 드러납니까? 본인 내부적인 어떤 민주당의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부적으로 투사하는 이 전략은 국민으로부터 저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판사든 검사든 법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판사들은 지금 뭐 여기 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도 하고. 근데 검사들 중에서 뭐 법 위반해서 처벌받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죠. 징계 자체를 했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검수완박했다 그러지만 지금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하고 있죠. 관련 사건으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결국은 검사들한테는 저는 경종을 울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법 위반에서 그동안은 이제 수사권이 검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뭘 해도 처벌 안 돼. 기소 안 돼. 문제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뭐 우리가 뭐 검찰을 악마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 위반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하고 김행 지금 후보자하고 딱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된다고 얼마나 뭐 지명할 때부터 수사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 자기 회사 인수하면서 회사 돈으로 8억 이상 썼으면 이거 100% 배임이거든요. 이런 거 수사 안 하잖아요. 압수수색 안 하고. 이거 왜 수사 안 하느냐에 대해서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자꾸 엉뚱한 걸 물타기 하는 전략. 물타기다? 좀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해요. 본인 거에 대해서는 본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아무튼 김행 후보자의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산 부분 네네. 이거 왜 수사 안 하느냐? 그걸 지금 그럼 고소 고발을 하세요. 누가 그럼 얘기만 뉴스를 듣고 검찰이 나가지고 합니까? 검찰 수사 못해요. 경찰이 해야 돼요. 왜 그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겨놓고 왜 검찰가 수사를 안 하냐고 엉뚱한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봉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범죄가 나왔으면 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럼 입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예. 하면은 그런 절차를 민주당에서 하세요. 현 변호사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뭐 고소고발 아니면 하시라고 뭐 잘한다고까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 고소고발해야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이제 완전 언론에 다 났잖아요. 이미 기사 다 났고 판결문도 있고 지금 다 나왔단 말이죠.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군가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문제는 거죠. 네, 네. 바로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검사 탄핵권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영장 실질심사 현장 또 헌법재판소 심리 현장 두 현장의 목소리를 미리 한 번씩 들어보신 그런 셈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정관용 수사본부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숙이 부르는 그날 함께 듣고요. 전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